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오늘 아침에 약간 단단히 준비하시고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1월 9일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만에 증권면에 있는 톱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어닝 쇼크에도 오른 삼성과 LG. 어제 삼성전자가 보시는 것처럼 57,300원까지 3%가 넘게 올랐죠. 사실은 어제 저희도 아침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젠슨 왕의 이 발언, 그러니까 삼성전자 너네 HBM 설계 다시 해야 돼. 근데 되긴 될 거야. 사실 어르고 달래면서도 결국 할 얘기 다 했죠. 이런 젠슨 왕의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나온 거 좋지 않은 거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뭐 예상했던 거긴 한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라는 표현도 좀 나왔고요. 근데 삼성전자 올랐단 말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물론 나중에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65,000원 상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뭐 저도 여러 가지 뭐 나온 기사들도 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딱히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겁나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 상황이다. 그러니까 일테면 이제 배드 뉴스도 이제는 배드 뉴스가 아니라 굿 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해석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돌아가는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특히 삼성전자한테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그다음에 이제 LG전자도 그렇습니다. 여기 제목에도 있습니다. LG전자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요. 영업이익이 절반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어제 LG전자도 그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다 이러는 뭐 해석 그 재료도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악재에 더 반응을 하는 상황인데 어제는 다 악재보다는 좋은 쪽으로 더 시장이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을 또 좀 가능해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좀 좋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어제 크게 좀 2천억 넘게 그런 사는 모습을 보였던 측면도 분명히 있기는 하고요. 수급이 개선되고 또 최근에 환율도 좀 안정되고 있는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 등등등.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아서 돌렸던 이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조금 둔화되거나 또는 그런 악재들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제는 그런 배드 뉴스보다는 오히려 어떻게든 굿 뉴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에 더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도 시장이 이제 밸류에이션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반등할 타이밍에 가까웠다. 이런 해석 쪽으로 좀 결론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최근 올해 들어서죠. 1월 1일부터 8일까지 코스피 5%, 코스닥 6% 넘게 올랐으니까요. 이런 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증권사들도 변화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역시 이제 이 기사도 증권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는 작년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나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 제도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되게 미온적이다가 이제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자사주를 이제 뭐 매입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 거를 이제 소각을 해야지 이제 진정한 주주환원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도 좀 조금 더 이제 뭐 강해진다라는 표현은 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다. 이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예전처럼 그냥 뭐 내키는 대로 유상증자하고 CB 발행하고 뭐 등등등 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러려니 하고 사실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개인 투자자들 요즘에 가만 안 있지 않습니까? 뭐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그런 사례들 최근에 뭐 그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작년에 고려야연 뭐 등등 이런 회사들 여러 번 했다가 대부분 다 무산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시장 상황이 좀 변하고 있고요. 제도적으로도 오늘도 뭐 이따 잠시 모닝체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공모가 부풀리 같은 것도 이제 제동이 걸린다든가 이런 게 제도적으로 그동안에 미비했던 점들이 해소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보통 이 B2 그러니까 이 신용인데요.
보통 증권사들이 이걸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자 수익도 없고, 그다음에 그만큼 투자자들이 빚으로 이제 빌려서 그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어떤 거래 수수료도 더 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쏠쏠한 그런 수익을 내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테마주가 특히 이걸 때 이런 심하게 좀 나타나죠. 근데 최근에 좀 증권사들이 이렇게 테마주에 속해서 과열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 비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한을 하는 이런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가 아톤과 수젠텍. 아톤은 이제 잘 아시는 양자 컴퓨팅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급등주죠. 수젠텍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이 진단키트 관련주의 또 역시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들이 뭐 보시는 것처럼 4,000원대 언저리에서 질질 기다가 최근에 주가가 2배, 그 이상 뛰었다가 좀 또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이 아톤, 수젠텍, 아바트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좀 돼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주의 종목으로 조정이 돼서 그전에도 뭐 되더라도 그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증권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금줄을 끊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눈치를 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테면 이제 약간 그 증권사들의 명예가 이를테면 브랜드에 훼손이 가할 수 있는 쪽으로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이제 증권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비투 문제, 그러니까 신용을 과하게 빌려서 이런 테마주 급등을 단기 급등하거나 또 급락하는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는 이런 관행도 좀 이제 조금 자제가 된다면 아예 없어질 수는 없죠. 근데 자제가 된다면 시장이 조금 더 건전화되고 선진화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들어서 오늘 이 기사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연초에 이데일리 신문에서도 세계 주요 투자자들 인터뷰를 좀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짐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이제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최근 시장에 대한 얘기도 당연히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라는 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이냐, 투자 원론적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이 철학도 또 얘기를 하는 내용이 여러 면에 걸쳐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 시장과 관련해서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세장이 역대 최장 기간이었던 미국 시장이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또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크게 올랐던 AI 관련주들이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매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르죠. 미국 시장 계속 갈 것 같고 AI도 지금 최근 엔비디아도 그렇습니다만 더 갈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빅테크 주주를 중심으로 미국 투자들 많이 하시는데 짐 로저스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도 계속 커지고 주시장 거품도 확실히 끼어 있고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이런 안전자산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자기는 미국 주식을 작년에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약세장이 온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I 관련주들을 지금 너무 열광이다. 그래 주가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지적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해서 로저스 회장은 이 얘기는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닙니다. 투자 그루들이 대부분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는 산업이나 시장에 집중해야 된다. 왜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는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멘탈 관리에 쉽다. 멘탈 관리가 쉽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제 결국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시장,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를 하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요즘 주식시장 표현으로는 신법이라고 표현들을 하더군요. 신법이다. 즉 마음 관리, 멘탈 관리다. 이 얘기를 이제 로저스 회장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정치 테마주 얘기를 좀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뭐 진단 키트전 이런 테마주들이 좀 굉장히 좀 주가가 변동성이 크다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중에도 대표적인 게 정치 테마주죠. 작년에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이 정치 테마주들이 굉장히 급등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도요, 좀 주춤한 듯 하면서도 또 올라가는 종목들, 내려가는 종목들 계속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 대비해서죠.
금융위에서 또 이제 이 정치 테마주 조심하다라고 또 경고음을 발령을 했고요. 제목에도 좀 나옵니다만 11건의 불공정 거래, 공시 위반 조치들에서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 정치 테마주가 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 제가 뭐 따져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다시 한번 이런 경보음을 발령을 했다라는 거 유념을 하시면서 뭐 사실 눈에 가죠. 뭐 워낙에 변동성이 크니까. 다만 이 부분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아직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 정치 테마주가 계속해서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죠. 다만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제 유의해야 될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라는 게 초반에 그때 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이럴 때는 뭐 사실 투자적인 측면에서 뭐 그럴 수 있죠. 짧게 치고 빠진다고 하면. 근데 이게 일단 한꺼풀 지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이 변동성이 상향보다는 하방으로 많이 간다는 걸 감안하셔서 정치 테마주는 투자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겠다. 이게 다시 한번 저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